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두 번째 인터뷰 민주당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의원님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민주당의 의원 몇 분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다 아시면서 그렇게 어떤 의미 당연히 이번에 저 일제 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는데 그것은 당연히 종전에 논의되던 것은 적어도 일본 한국의 그 기업들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일본 기업들의 돈이 같이 다 태워져야지 그게 어느 정도 국민께 설득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완전히 일본 기업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도 단 한 푼도 하지 못하는 오로지 국내 기업에 의해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국내 기업에 의해서 배상 재단을 만들어서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안에 대해서 일본에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것이 일종의 매국 외교다, 굴욕 외교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뭐 회담이라든지 여러 사람들과의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지금 강력한 그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고 마치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 왜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일본 국민을 설득해서 득점을 하겠고 해야지 실점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의 관련 의원들이 위성권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의원들이나 뭐 이쪽이랑 일정이 잘 조율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가는 건데 가서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내 반한 감정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야라는 일부의 어떤 염려나 지적 이건 어떻게? 그건 역시 일본 측의 프레임이잖아요. 일본 측의 시각으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의 프레임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일단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떤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느냐 찬성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서 설사 일본 측 의원들과 일본 측 의원들이 그 자리에 그 항의하러 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만나줄 리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야 당연히 자기들 일본 편 드니까 당연히 좀 열심히 잘 만나주겠지만 우리 의원들 만나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또 일본 측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우리 국민 정서는 오염수 방출하면 안 된다. 일본 그 수산물 수입 체계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일본 측에 전달할 필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주말에 보니까 금요일에 통영 그다음에 또 순천 그리고 다시 진해 그리고 토요일에는 대구 서문시장. 특히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고 대구에서 시구도 했거든요. 이 대통령의 주말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시나요? 나름대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죠. 완전히 정치적 행보죠. 대통령께서 서문시장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항상 그 여론 지지가 낮을 때 또는 뭐 과거에도 보면 선거 캠페인 그 대선 기간 중에도 대구를 중심으로 한 그 이제 뭐 보수 지지층들의 그 어떤 뭐 약간 이탈이라든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가서 그거 아니다. 나는 여전히 보수를 대변하고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문시장이 개장이 100주년 돼서 거기 간다고 글쎄 뭐 서문시장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뭐 4.3의 문제는 우리 국가가 그 현대 역사에서 겪었던 큰 아픔이고 그것은 제주도민들의 그런 아픔의 문제 그것을 치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아픔이고 어떤 그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있었던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도 그런 후보 때 그 뭐 4.3 기념식에 이제 추념식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후보 때는 그 얘기. 그런데 당선인 때 갔죠. 약속 지킨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가시는 이제 정작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구 서문시장이니 여러 군데 다니셨더라고요. 4.3에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3에는 왜 안 갔을까요? 뭐 저쪽 무실에서 일정상의 이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걸 보니까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행사 기획 차원에서 좀 고민이 있다. 뭐 이런 대통령실 발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그럼 4.3에는 대통령이 이번에 안 갔다고 보십니까? 그럼 대통령 메시지가 지금 국민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 안아서 가야 되는 그러한 대통령의 위치가 아니라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의 지금 행보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조혜진 의원 인터뷰를 밖에서 듣고 있는데 결국은 뭐 우리 국민의힘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일종의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의 지금 행보지 그렇게 치면 4.3 기념식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4.3은 참석하지 않고 대구를 주말에 방문했던 건 지지율 때문이다.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시죠. 이 재판 출석했을 때 요 김문기 씨, 김문기 전 처장하고 찍힌 골프 친 사진 저희도 뭐 많이 보도됐는데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국 그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제 변호인의 주장인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사진에는 일부 이제 그것이 편집된 거 아닌가. 전체 일행들이 함께 찍힌 사진에서 일부 편집된 거 아닌가. 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 재판에 있어서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결과를 한번 우리 김 변호사님 한번 좀 알아맞추기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이것이 당초 문제가 됐다는 SBS 인터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후보가 얘기한 내용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뭐 골프를 안 쳤고 뭐 패키지 여행을 안 갔고 무슨 시장을 안 갔고 뭐 같이 장을 안 받고 이러이러해 가지고 김문기를 모른다가 아니고 그냥 김문기라는 사람을 시장으로서 그 당시는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그 뉘앙스는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친분이 없다 또는 뭐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얼굴이 잘 알 정도로 잘 알지를 못한다 뭐 아니면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른다. 내 기억 속에 모른다라는 건데 지금 기소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다 모른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골프를 쳤냐 무슨 뭐 패키지 여행을 갔냐 어디 뭐 무슨 사진 어디서 찍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말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허위 여부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소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쳤다고 하는데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성남시장실 CCTV. 제 기억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중에 성남시 시장실 CCTV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시장실에서 뭐 부정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유동규 씨 말로는 그 CCTV 가짜다 그거 안 찍히고 그냥 모양 폼으로 달려있는 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을 한 거 아니냐. 뭐 365일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강한 비판적인 논평도 내놨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씨가 가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수사 때마다 다르고 또 재판 때마다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세상에 유동규 씨를 지난 정부의 검찰은 유동규가 몸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428억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심지어 지금 재판을 받는 이 사람이 피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에 아무리 사건의 본질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뭐 전 정부 검찰, 현 정부 검찰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동규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아니죠.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 양반 저 유튜브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재판을 받는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CCTV 문제도 결국 유동규 씨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뒤에 이 CCTV가 제대로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유동규의 입 말고도 말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짜다 보다가 확정 지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세요. 예. 의원님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장관. 이 탄핵 지금 민주당에서 보니까 김용민 의원하고 황운하 의원은 탄핵을 주장하는 것 같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탄핵되는 게 맞다. 탄핵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정치적 책임 정도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아무 책임이 없다? 법적 책임이 있어요.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런데 법적 책임을 추궁해가는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적 책임 여지에 대한 논쟁을 일단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거꾸로 시행령 가장 대표적인 게 시행령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 원복 시행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정법에서 수사권을 축소시켜놨는데 거꾸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그 수사권을 확대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상복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위헌한 헌법이 위반되는 행위고 법률이 위반되는 행위니까 거꾸로 한동훈 장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은 거꾸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된 소지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개정안에 위반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장관을 상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법률로서 이 시행령을 무효케 만드는 그러한 법률을 어떤 개정안을 내놔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 가는 과정의 결론으로서 그 당시까지 한동훈 장관이 재직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탄핵 문제는 그때 거론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언젠가는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신 거죠? 한동훈 제가 소추 요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현직에 있지 않으면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마음은 지금 콩밭에 와 있으니까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률로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 아닌가. 재밌죠. 아니 제일 재밌는 게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내년 이맘때는 장관직이 없을 거다. 선거를 뛰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그건 왜 그런 거죠? 어떤 마음은 과천에 있어야 되거든. 과천에 있거나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의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그 정말 천근과 같은 무게를 갖고서 해야 되고 법무행정이 뭐 이런 경제부처와 같이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그런 부처가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랜 그리고 민생 현장 법무 민생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그 어떤 관심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날랑말랑하는 건데 마음이 계속 여의도 밭에 와 있으니까 이게 그런 묵직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여의도 밭에 왜 와 있냐. 이미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무엇을 깊이 지금 그 행정을 천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도 제가 잠깐 봤고 또 유상범 그 저 수석대변인도 잠깐 봤고 두 분 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실세들입니다. 핵관 뭐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그 방송 나가가지고 저 한동훈 장관 그 정치권에 차출하는 거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검토된 바 없고 정치판 끌어들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유상범 의원도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동훈 장관은 마음은 지금 여의도 밭에 와 있는데 여의도에 계신 이 주인들이 그거 오지 마. 자꾸 그런 이유가 뭘까? 이건 한동훈 장관의 새가 꺾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측근이 아닌 것인가? 핵관이 아닌 것인가 하는 반문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째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 등판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유리하지 않는 기류는 뭐 때문에? 인기가 꺾였으니까 지금 이번에 헌재 결정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국민 의견, 그 사퇴에 대한 국민 의견이 50%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 10% 가까이 높잖아요. 그만큼 반전이 된 거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흥미롭죠.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지 또 반면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으로 나와서 그 장관직을 그만둬야지 장관을 노리는 분들이 또 장관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의 아주 일종의 그 혼란한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 있지 않은가.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다는 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나와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두 번째는 나와야지 장관을 가야 될 사람들이 자리가 비니까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철규 총장이 법무부 장관 갈 리는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상범 의원은 또 뭔가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저 1분 남았는데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친명 대 비명 대리전이 될 거다 뭐 이런 언론의 예측, 해석 이런 것도 있던데. 결국은 그 검찰이 달린 거예요. 검찰이요? 민주당 원내대표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검찰 정치고 검찰 독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백현동이니 또는 쌍방울이니 또 추가 소환을 하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우리 아마 원내대표 선거 5월 초에 있을 텐데 그것이 중요한 가늠자가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탄압을 더 세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은 뿌연 안개 속에 있다. 검찰에 달렸다. 참으로 이거는 참 비감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2부에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게요. 한 1시간 합시다. 앞으로. 그럴까요? 저희가 한번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